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죠.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매출과 전망치 모두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기는 좀 모호한데 어찌됐건 주가는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반등하지만 성에 차진 않고 자, 이걸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소액주주 500만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500만 명인데, 예. 뭐 다들 좀 해가지고 하는데 5만 원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네. 자산 증식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네. 자,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 이게 이제 분야별로 공개가 되려면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자, 1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진짜? 뭐 사업부별로 조금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조금 잘 나왔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이 모바일에 AI가 이제 탑재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판매량 AI? 자체, 그렇죠. 네.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판매량의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교체에 대한 심리를 이제 자극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바일 쪽에서도 굉장히 잘 팔렸을 가능성이 높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작년 가을부터 겨울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구안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갤럭시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뭐 그건 아닐 수는 있죠. 뭐 애플의 아이폰도 있고 뭐 샤오미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어떤 갤럭시에 대한 이 선호도 자체가 AI가 탑재가 됨으로써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 지금 모델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도 AI가 탑재되지 못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로 인한 실적의 성장세에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모바일이 잘 팔리고 노트북이 잘 팔리고 PC가 잘 팔리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램 가격 올라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도 디램 가격이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충분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최근 3월 달 들어서 가장 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가를 올려준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지금 판가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되면 판가 안 올릴 수가 없는. 지금 공급사가 올린다는 것은 공급자 우위거든요. 갑과 을이 조금 바뀐 상황.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재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그런데 뉴스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긴 사이클 동안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았던 과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모바일이 이끌어주고 뒤에서 탄탄하게 레거시가 지금 매출을 잘 잡아준 삼성전자의 매출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모바일, 핸드셋이라고 하는 뭐 사실 그 교체 수요가 있죠.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독특한 교체 수요가 있긴 합니다만 오래들 안 쓰시더라고요.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금방 쓰고 금방 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대중적인 교체 수요의 니즈는 아마도 그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면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 이 언어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통역. 근데 요즘 뭐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TV 많이 나오지만 애플 이 에어팟. 네, 이것은 이제 동시에 이제 통역을 해주는 뭐 그리고 근데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AI가 언디바이스 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S25도 그런 수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대다수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의 한 가지의 어떤 걱정거리는 뭐가 있을 거냐면 소비자 하고의 접근성. 네. 그러니까 사실 챗 GPT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쓰시지만 그렇죠. 실제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겨내려면 사실은 애플의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 아이폰이라든지 되고 그렇죠.
입력을 해야 그렇죠.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들이 오히려 피라미드 최상단에 저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애플이 사실 생각보다 AI와 데이터 센터 혹은 챗 GPT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속도가 더뎠습니다. 네. 근데 그들의 영업 방식은 확고했죠. 너희들이 잘 개발을 해. 어차피 우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고객들은 사용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모바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중국발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쵸. 약간 그 뭐랄까요, 저사양의 GPU를 조합해가지고 AI를 구현한 것들이 네. 약간 반향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거시한 반도체들, 이걸 잘 조합하면은 언뜻 뭔가 나올 것도 같고, 그다음에 중국을 향한 미국의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일단 막 사놔. 뭐 입도 선배처럼 그렇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없잖아 있죠. 네. 디램과 랜드 가격. 일단 뭐 디램 가격은 앞서 이제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딥시크 처음에 나왔을 땐 이게 뭐야? 속임수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거. 중국에서 또 만들었다고 하니 또 그렇죠. 제 왠지 머릿속엔 조금.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볼 플랫폼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딥시크 나왔을 땐 중국계 아무리 이제 잘 돼봐야 그렇죠. 뭐 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딥시크가 이 판도 자체를 지금 바꿔두고 시각의 다양성을 좀 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좀 저사양이라고 불렸었던 레거시에 대한 수요를 이제 촉발시켰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던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PC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가을이 되면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PC를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렇죠. 이제 PC 또 교체 주기를 따져 보면 3개월에서 4개월 이제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 그 시점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 아무래도 이제 소비 트렌드가 지금 모바일, PC, 노트북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을 보실 때 이게 DDR4인지 DDR5인지 잘 보셔야 돼요. 네. DDR4 가격은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거의 변함없이 플랫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DDR5거든요. 그러면 최신 제품, 그러니까 뭐 노트북도 최신, PC도 최신, 뭐 모바일도 최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교체 수요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네. 그렇죠. 한때 왜 4G, 뭐 5G 이런 통신의 속도에 대해서 광고들이 많이 나갔는데 맞아요. 그런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를 버전업하면은 물리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모양은 사각형이지만 네.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뭐 조합들이 엄청나게 그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운영 체계 네. OS, MS 예전에 뭐 도스 그렇죠. 이렇게 했었던 네. 구시대의 사람들. 그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도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를 통해 가지고. 자, D램의 DDR5 가격이 4달러 25센트로 최근에 12%나 급등했다고요? 일단 DDR5가 당연히 먼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리 어답터가 아니더라도 가전제품 사실 구형 잘 안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이제 가전제품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DR4보다는 결국 이제 DDR5에 대한 지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대신에 이제 DDR5의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놨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도 저는 관심을 더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 뻔한 그 재고들이 효자 노릇을 그렇죠. 또 하고 있는. 네. 실제 그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현물 가격의 공식적은 아닌데 네. 전 세계 거래 사이트가 거의 거기가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인데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래 사이트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거래 시장도 없고. 저도 가끔 가서 조회를 하려고 보면 네. 되게 복잡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가입도 해야 되고 네. 뭐 유료 버전도 있고 네. 예전에 막. 자, 삼성전자 HBM4. 자,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SK 하이닉스에 과연 어떤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 파악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표면적으로는 올해 이제 여름쯤이면 충분히 삼성전자도 HBM 밸류 체인의 이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겠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올해 있고. 이제 삼성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거죠.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넘을 수 있느냐. 그런데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말씀드려보면 따라잡을 수도 없고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격차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이는 곳이다 보니 누가 더 하루빨리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번 정해진 순위가 바뀌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레거시 쪽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가 1위, 2위는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이 3위입니다. HBM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우나 고우나 결국 HBM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 여기에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뭐 삼성전자냐 마이크론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뛰어넘기에는 다소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HBM이 부각을 받을 때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작년 초 중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레거시 쪽이 이제 반응이 나올 때는 올해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보듯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좀 볼 수는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기업이 나름의 개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맨날 혁신을 강조하잖아요. 네. 내부적인 그 변혁, 초변혁. 네.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도 사직생을 얘기했지만 네. 사실 그게 제대로 그 경영진들한테 전달이 됐다면은 과거에 했던 삼성의 그 이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을 있게 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이닉스가 잘 되면 그 설계 구조와 그다음에 장비 구조 이미 다 파악은 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하다가 저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잘 되는 거라면은 그 장비들 못 쓴, 다 파악하면은 장비 쓰면 되는데 장비단에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많죠. 있어서 네. 제가 이 시간에 할 건 아니고 요즘 뭐 관세 정책이 네. 워낙 그 화두다 보니까 하여튼 안쓰러워요. 근데 변혁이 만약에 혁신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혁신이 있다면 가능한데 네. 저도 이제 나름의 삼성전자 주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삼성전자 주주들 많으실 500만 명, 겁니다. 500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뭐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들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모바일, 레거시 반도체, HBM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네.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계속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개선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없으면 분리를 해주든지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네. 파운드리를 같이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들 대비 어떻게 보면 수주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신뢰 믿어 못 믿어. 그렇죠. 네.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문을 맡겼는데 이게 보안이나 뭐 TSMC는 약속을 그렇게 지금 신뢰와 신용을 굳건히 지켰기 그쵸. 때문에 저희 측에 간 건데 네. 삼성전자는 왜 그걸 못 얻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입장의 기업이 돼도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줘도 되나? 음,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투자자의 네. 관점 말고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나름의 어떤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양산을 이게 설계를 맡기려고 하는데 양산까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내가 맡기게 됐을 경우 그렇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비슷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그렇죠. 설계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지금 있어서 네. 그동안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주주들에게 화답을 해주려면 뭐 자사주 매입하는 거 소각해주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 본질적으로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장사를 잘할 환경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저도 약간의 실망이 뭐였냐면 네.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운드리 이야기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골자 딱 한마디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네. 결국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혁신적인 변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취할 거는 강력하게 취해가면서의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변해야 되는데. 네. 과거에 그 악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뭐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과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쭉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드랍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삼성 이하의 뭐 세메스 이런 데서 제품이 비슷하게 나와. 특허 소송하려면은 이것도 하고 뭐 그 거대 공룡을 상대로 이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란으로 거의 바위치기 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사이까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맞아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이기게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뭐 사실 삼천포의 현실적으로. 영광이죠. 뭐. 네. 그게 이제 산업을 못 키우고 결국엔 대기업이 잘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미지 자체가 세대가 변하면서 이 피 빨아가지고 밴드 업체들 피 빨아서 자기를 이루었다 이런 고정 이미지. 그게 우리만 보는 입장은 아니고 해외 고객사들도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저 바뀌겠나 TSMC, 그러니까 파운디 같은 경우는 자 얘기가 또 번다가면 안 되니까. 자 미국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 투자. 미국의 세액 공제나 보조금 뭐 일단 뭐 관세 IRA 뭐죠 그 네, IRA. 네네네. 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 네. 일단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어느 타이밍에 할지 모르니까 네.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삼성전자가 먼저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먼저 맞을 건 맞고 네. 그 다음에 알겠다. 우리가 그럼 이번에 투자를 얼마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일본처럼 괜히 가서 먼저 해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바에 네. 혹은 현대차처럼 먼저 큰 금액을 투자를 했다가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붙을 바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네. 야, 너희들 이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또 부품별로 분야별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사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어떤 그 시나리오가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 네. 지금 왜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름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달래주는 모습으로 가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뭐 그 거래 기술 요즘 워낙 글로벌하게 다 퍼져 누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판세 주도권을 지어라.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서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신호가 오면은 거기에 맞는 패부를 찌를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하겠죠. 삼성전자 주가 저평가라는 거는 뭐 심리적인 걸로 대변해야 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계량할 건지 어떨까요?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 전망. 저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면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추세가 살아난 거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이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나는 삼성전자를 이번에 매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어떤 비중의 조절과는 달라야 됩니다. 대형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지수에 연관되는 뭐 오늘 샀다고 다음 주에 10% 15%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주씩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뭔가 좀 큰 그림들이 앞으로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뭐 구프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AI에 대한 집중도 뭐 어떤 차기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도 거대 기업이니까 뭐 분사하는 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는 했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뭐 IM 사업부, 가전도 지금 가전 좀 애매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잘 구도 정리가 되면은 그렇죠. 뭔가 진짜 확 이게 불타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2%씩 부족해요. 네. 네, 2%씩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면 삼성전자 뭐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충분히 네. 잘 해줄 거라 믿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이거를 희망하면서 요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